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금요일 아침 가장 부러운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대로님인데요. 원래는 출근하면서 시선 집중 꼭 본방 사수하는데 오늘은 편안히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로 봅니다. 오늘은 출근 안 하시나요? 그러신가 봐요. 금토일 계속 노시나요? 그러신가 봐요. 좋으시겠네요. 세상 부럽습니다. 네. 아이비님, 비가 오는 아침입니다. 우산 챙기시고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 네온님은 아침부터 안개가 가득해서 앞이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는 것 같다고. 그죠. 올려주셨어요. 오리무중이죠. 네. 그리고 바느질하는 농부님, 새벽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아침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끝자락에 김장 준비 중입니다. 김장철이 이제 오고 있는 거죠. 배추값 괜찮나요? 지금? 좀 떨어지긴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돼지 수육에다가 싸 먹으면 기가 막히다라는 걸. 바느질하는 농부님 어디신가요? 제이비가 달려갈 기세예요. 가서 김장도 좀 시키시고 수육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은 잘하시죠? 누구 저요? 네. 잘해요 저. 김장도 여러 번 했어요. 왜 그러세요? 예, 필요하신 분들은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아시죠? 8001 맞나? 보내주시면 김종배가 달려갑니다. 김장하러 참고하시고요. 네. 자,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역시 범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법원은 이 점을 판단을 했고요.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에 발부됐던 지역정치인 예비후보 2명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자, 주목한 건 어제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이게 지금 보도를 타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카톡 대화 내용 기억하시죠? 이에 대해서 검찰은 김 여사의 친오빠인 것을 알면서 윤 대통령으로 오해하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명 씨가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그 오빠가 친오빠다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명태균 씨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의원이었던 박완수 경남지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해서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도록 한 뒤 공석이 된 지역구 재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을 출마시키는 그림을 설계했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줬다라고도 밝혔다고 합니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주었다라는 점에 밑줄을 그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사례 2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2가지에서 추출될 수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검찰의 수사 방향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른 다리는 끊고 이준석 의원을 끌어내고 있다라고 일단 중간 정리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준석 의원에 대한 조사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때문인지 어제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던 이준석 의원이 공항에서 기자들 앞에서 얘기 보따리를 풀어냈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죠. 요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의원의 나름의 방어 전략인 것 같은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쏟아냈는데요. 딱 2가지 점만 골랐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들어보시죠.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네, 이 발언 이후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주라고 한 사람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라는 보도가 줄을 이었죠. 그리고 뉴스 토마토가 오늘 아침에 또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마저 전해드리면 이준석 의원이 2022년 6일 지방선거 당시 포항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직접 찾아간 일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김정재 당시 국민의힘 경상북도 도당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뜻이라며 현 포항시장인 이강덕 예비 후보를 컷오프하려 하자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이런 뜻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라는 거고요. 이준석 의원은 10월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뉴스 토마토 기자에게 김 여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들려줬다고 합니다. 만남 약속을 하는 그런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리면서 그 이준석 의원의 공항에서 발언을 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했다라는 게 혹시 지금 뉴스 토마토에 나오는 김정재 당시 경북 도당 위원장인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주어가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까지 뉴스 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더 확대가 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사실을 좀 전해드리면서 저는 각을 약간 틀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지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까지 한번 포함을 시켜봅시다. 공천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천 개입의 창구가 이준석 뿐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다는 그때 시점이 언제입니까? 2022년 4월이라는 겁니다. 네, 당선인 시절이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권까지 하면은 5월까지로 이제 그 확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2022년 4월에서 5월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다시 되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별로 원만했던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4월 21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를 합니다. 딱 이때입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의 징계 시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때 추정 보도는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는 원만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도 이준석 대표에게 공천 관련을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면 그 공천 관련 발언은 최대치였을까 아니면 최소치였을까라고 하는 점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공천주라고 폭로한 사람이 이준석 의원만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제 JT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당의 핵심 관계자 A씨가 2022년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뛸 수 있게 하면 경쟁력이 있어서 구청장이 될 것이라고 직접 지도부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부에 연락해 이미 박성중 의원한테 김태우를 살펴보라고 했다고도 말했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러면 핵심 관계자도 있고 박성준, 이때는 당시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말고 이 두 사람에게도 김태우 후보가 공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통로는, 그 창구는 이준석 당시 대표만이 아니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전방위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어제 공항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어찌 본다면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점, 이 점을 가설로
전제해 놓고 사실 추적에 들어가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지가 여기 하나뿐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건데 네. 또 이준석 의원의 말 어떤 말에 또 주목을 해볼까요? 2022년 5월 9일 0시 20분쯤 명태균 씨의 카톡 대화 다 기억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관련해서 어제 기자들한테 이준석 의원이 설명한 거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명태균 사장이 본인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공천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제가 공관 쪽에 전해 듣기라도 할 텐데 그런 기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관위는 그냥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런 걸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 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대목에서 이준석 의원의 이전 주장을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준석 의원은 9월 20일 그 명태균 그 파문 초기 단계입니다. 이때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궐선거 공천은 전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 일임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일임했다라는 거와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상응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고요. 2번, 10월 31일에는 연합뉴스 기자에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명태균 씨가 공천 부탁을 해온 적이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나는 전략공천은 상대 후보보다 경쟁력이 월등해야 한다는 당헌당규상 원칙만 설명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부탁을 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공천 과정이 시작되기 전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주장과 2022년 5월의 카톡 대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었던 해명은 상응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준석 의원 공항에서는 이렇게 쏟아내놓고 국회에서는 당대표와 대통령 당선인이 공천을 상의할 수 있는 거라면서 검찰이 궁금해한다면 모든 내용을 밝히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당대표와 대통령 당선이 이렇게 공천을 상의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이것까지 마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밝힌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이준석 의원과 함성득 교수 등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난 10월 21일부터는 사흘간 차명 선불폰을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걸 뭘로 봤냐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하나의 정황으로 검찰이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준석 의원이 또 등장을 한다. 검찰은 지금 그럼 이준석 의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 대충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들꽃수기님 검찰 수사 위로는 못 올라가고 옆으로만 번지는 건가요? 라고 물음표 찍어주셨고요. YJH님 이준석 의원 혼자 죽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폭로전 점입 가경입니다. 박상록님 오리무중 점입 가경 요즘 정치권 때문에 참 사자성어 많이 배우네요 라고 해주셨고 라디오 헤드님은 명태균을 이준석 의원하고 꽁꽁 묶어서 보내는 건가요? 다빈 아빠님 이 정도면 국민의힘 공천 전수조사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여러 가지 물음표들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쳤다라는 이야기 계속 며칠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모두 3차례 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0월 12일과 11월 2일, 11월 9일. 모두 태릉 골프장에서 쳤다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은 게 모두 7건이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례 하나를 공개를 했는데요. 8월 2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성대에서 골프를 쳤다라는 제보가 있었고 거의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당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 중일 때 이때 훈련은 8월 19일부터 29일까지였습니다. 바로 연합군사훈련이 진행 중일 때로 군 장병의 골프가 금지돼 있었고 또 8월 22일 부천호텔 화재로 사상자가 19명 나온 이틀 뒤로 추모 기간이었다.
이 점을 김병주 의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골프 논란이 불거지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골프를 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을 하던데요.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짧게 과거의 사례 하나를 환기시키는 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 3.1절 골프 쳐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골프를 쳤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당시 한나라당은 아주 맹비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해찬 총리는 결국 사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다른 점 하나도 마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김병주 의원이 접수한 제보를 다시 한번 봅시다. 골프를 친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8월 24일이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 주목해 봅시다. 자, 8월 24일이라고 하는 시점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8월부터 이미 트럼프의 당선을 확신하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용산에서 계속 주장을 해온 건 트럼프와의 친교를 위해서 골프를 치는 거다. 이 주장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8월 24일에 골프를 쳤다면 골프를 친 이유도 트럼프와의 친교 대비용 내공 수련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그때부터 트럼프의 당선을 확신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점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런 거라고 하는데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가 활동이 나왔다고. 이렇게 밝혔다는데 트럼프와의 친교를 위한 거라면 그건 여가 활동에 들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해명이 왜 앞뒤가 이렇게 다른 겁니까? 이 점도 함께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941님, 한국 축구와 야구는 통쾌한 승리 소식을 전해오는데 대한민국 국가는 골프를 쳤네 안 쳤네 대국민을 무시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떠돌이 헌터님, 세상에 비밀이 없긴 없나 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 군 전용 골프장에서 지금 대통령이 골프 치는 거와 관련해서 그 제보에 성난 군심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또 오늘 아침에 나왔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에 대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기소 내용은 경기지사로 있던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 그리고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도합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 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거였는데 법원은 이걸 받아들이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를 했고요. 이렇게 선고했던 주된 근거로 기부행위의 경위, 수단, 방법에 있어서 선거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는지를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라고 판단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이 되는데 바로 민주당은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요 얘기를 지금 바로 붙이고 있습니다. 10만 원 대 500만 원. 이것도 있지만 그 500만 원이 전달이 된 게 두 차례다라는 또 추가 내용이 나왔지만 아무튼 2021년 9월 경선이 한창일 때 500만 원이 전달이 됐는데 그러면 그거는 무슨 용도이냐? 그러면 이것도 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지금 내놓고 있는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이후 진행되는 인터뷰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